우리가 보통 열차의 안전 하면 뭘 떠올릴까요? 아마 반짝이는 강철 레일 같은 걸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진짜 핵심은 그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땅 속의 과학, 철도, 노반의 안정성에 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철도의 안전은 레일 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흙에서 시작됩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할 얘기를 전부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부터 우리는 땅 그 자체의 과학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점점 더 빨라지고 무거워지는 열차들을 안전하게 지탱하도록 우리는 대체 어떻게 땅 자체를 공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과제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전문 용어로는 철도 노반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이 노반의 안정성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노반 안정성 평가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선로 아래의 땅이 열차의 어마어마한 무게, 또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같은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이 갑자기 푹 꺼지거나 옆으로 밀려나거나 비에 쓸려나가는 이런 모든 최악의 상황을 막는 철도 안전의 가장 뿌리가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뭐랄까, 핵심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첫째, 땅이 너무 많이 가라앉지는 않을까? 이게 치마 문제고요. 둘째, 열차 무게를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 지지력이죠. 셋째, 흙으로 쌓아 올린 경사면이 무너지진 않을까? 사면 안정성이고요. 마지막으로 빗물이 구조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바로 배수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 엔지니어들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이나 철도 건설 현장에서 쓰였던 전통적인 방법, 바로 단일 안전계수의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허용 음력 설계법, 줄여서 ASD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 복잡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약간 장인의 감 같은 접근법이었어요. 이 ASD 방식의 원리는 진짜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먼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땅이 언제 무너질지를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안전계수라는 아주 큰 숫자를 하나 딱 적용해서 그 무너지는 지점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땅이 30톤 무게에서 무너진다고 쳐요. 그럼 안전계수 3을 딱 적용해서 우리는 10톤까지면 버티게 설계하자.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바로 이 단순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의 안전계수로는 불확실성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열차 무게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랑 땅속 성질이 장소마다 다른 불확실성이랑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안전계수 하나로 퉁쳐버리니까 정밀성이 떨어졌던 겁니다. 공학자들은 뭔가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공학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경험과 규칙을 넘어서 확률이라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안전을 설계하는 새로운 철학이 등장한 겁니다. 자, 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의 옛날 방식 ASD는 경험에 의존해서 그냥 큰 방패 하나로 모든 위험을 막는 식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 한계상태 설계법 LSD는요, 확률을 기반으로 하중과 저항, 이 두 가지 불확실성에 각각 다른 맞춤형 안전장치를 다는 거죠. 막연히 위험을 피하는 것에서 구조물의 성능과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한계상태 설계법은 파괴라는 막연한 개념을 네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 극한 한계 상태. 이건 그냥 구조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안전 그 자체에 대한 거죠. 둘째, 사용 한계 상태. 당장 무너지진 않는데 변형이 너무 심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즉 기능성의 문제고요. 셋째, 피로 한계 상태. 반복되는 하중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망가지는 내구성 문제. 그리고 심지어 시공 한계 상태라고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위험까지도 다 따져봅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니까 훨씬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해진 거죠.
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수학 원리는 진짜 간단하고 우아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성능함수라는 건데요. Z는 R 빼기 S. 이게 다예요. 여기서 R은 땅이 버티는 힘, 즉 저항이고요. S는 열차가 짓누르는 힘, 하중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버티는 힘 R이 누르는 힘 S보다 크면, 즉 R에서 S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안전한 거죠.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계상체 설계법이 빛을 발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전체에다 안전계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정식의 양쪽, 그러니까 하중과 저항에 각각 다른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 하중의 불합실성이랑 저항의 불확실성은 성격이 다르니까요. 이걸 수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하중 쪽을 볼게요. 여기엔 1보다 큰 하중 계수를 곱해줘요. 예를 들어 1.35 같은 숫자를 곱해서 실제 예상되는 하중보다 일부러 35% 더 크게 부풀려서 계산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반대로 저항, 즉 땅이 버티는 힘에는 1보다 작은 저항 계수를 곱해요. 예를 들어 0.9를 곱해서 땅의 힘을 10% 정도 깎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땅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자, 보세요. 하중은 최악으로 가정하고 저항은 좀 낮춰서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안전마진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원리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순서로 적용됩니다. 먼저 땅속을 샅샅이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중이 실릴지 분석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한계 상태들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평가하고 좀 불안한데 싶으면 보강 설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하군 하고 최종 확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는 게 그냥 계산법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스마트 인프라의 아주 중요한 기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기반 접근법 덕분에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땅이 얼마나 가라앉을지 미리 예측해주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이랑 똑같은 가상 모델로 땅속을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복잡한 설계는 자동화 툴이 뚝딱 해주고 심지어 지금 설계하면서 수십 년 뒤 유지보수비까지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까지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철도 안전의 과학이 과거의 경험에 기대던 시대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률로 지배하는 시대로 진화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열차는 앞으로 더 빨라지고 더 무더워질 텐데 그렇다면 그걸 받쳐주는 우리 발밑의 땅도 이제는 더 똑똑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미래 교통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